안녕하세요. 현조쌤이 또 지인당님께서 소개해주는 그림책 이야기 시리즈 에피 3 유명한 작가 시리즈 오늘 마지막 책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지인당님 소개 그리고 오늘 소개해주실 책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명한 작가 시리즈 마지막 편이에요. 벌써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세 번에 걸쳐서는 우리나라 국내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마지막 편은 외국 작가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음.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외국인 작가에 대해서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어, 이분의 에세이가 굉장히 멋있어요. 작가 이름은 사노요코라는 네. 작가고요. 이분의 그 에세이 중에 대표적인 게 사는 게 뭐라고라는 시리즈. 어,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노요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긴 한데 외국인 작가라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있는 책 중에 네. 되게 괜찮은 대목이 있어서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은 사망한 작가예요. 돌아가신 작가인데 이분이 72세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성인 작가이고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에피소드에 뭐가 나와 있냐면 240페이지, 또 사는 게 뭐라고라는 책 24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암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라고 그냥 생각했다. 집에서 67걸음 떨어진 병원에서 수술한 다음 나는 67걸음 걸어서 집으로 가서 담배를 피웠다. 이거를 매일 반복했다. 아, 그리고 일주일간 입원하고 돌아왔다. 이제는 가슴이 쓸모가 없으니까 가슴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뼈에 재발을 했을 때 지금의 병원을 소개받았다. 나는 행운하다. 담당 의사가 근사한 남자여서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이른의 할머니가 근사한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 나쁜가? 음, 나는 첫 진료 때 물었다. 몇 년이나 남았어요? 2년 정도요. 죽을 때까지 돈은 얼마나 드나요? 한 1,000만 엔 정도? 항암제 주지 마시고 목숨도 늘리지 말아주세요. 되도록이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근처 제규어 대리점에서 잉글리시 그린의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적어주세요. 배달된 제규어. 나를 시기한 친구가 말했다. 요코한테 제규어가 안 어울려. 그러니까 요코가 억울하면 너도 사면 되잖아. 빨리 죽으면 살 수 있어. 나는 이른에 죽는 게 꿈이었다. 신은 존재한다. 나는 틀림없이 착한 아이였던 것이다. 산지 일주일 만에 재규어는 너덜너덜해졌다. 주차가 서투른데 우리 집 주차장은 너무 좁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가 본니 뒤에 매일 똥을 쌌다. 싱글벙글 씨는 나에게 부탁했다. 한호 씨 먼저 가서 터 좀 닦아놔. 내 자리도 좀 봐놓고.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나 자신이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절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음은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찾아올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게 뭐라 울컥한데요. 울컥하지만 이 음.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음, 심플하다. 이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음. 그러니까 60대 때, 네. 60대 때도 이제 책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책 음. 작업 할 때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약간 루틴 같은 게 있거든요. 매일 돌아가는 루틴.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그 독신 여성처럼 이렇게 살았거든요. 나중에 말년에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제 간단한 아침과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그런 삶 안에서 왜 노인들은 이럴까? 이런 얘기들도 책 안에 담아 놓고 자기의 생각들을 푸는데 뭐 그래서 사는 게 뭐 어떻다고 사는 게 뭐라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 시리즈 중에 보면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에세이집이 참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음.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사는 게 원래 그렇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지. 이런 식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음 괜찮은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림책도 여러 권 냈거든요. 네. 그 사람의 그림책 중에서 저는 이 책을 되게 꼽아요. 100만 번 산 고양이. 네.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음, 그림책인데 이 책을 처음 만나고 나서 '대체 이 작가 뭐지? 대체 누구야?' 라고 찾아보면서 이 네. 사람의 에세이집도 읽어보고 음,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식의 그림책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아, 그 그림책으로 먼저 만나셨어요? 네네네네. 음,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책으로 어떻게 삶에 대해서 풀었는지 한번 음,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제목에서 보면 100만 번 산 고양이잖아요. 음. 네.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윤회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윤회를 말하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맨 처음에 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요렇게 고양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100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았던 것이죠. 정말 멋진 얼룩 고양이였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도 만났고 저런 사람도 만났고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오죠. 음. 어떤 때는 임금님의 고양이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때는 뱃사공의 고양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고양이를 예뻐했거든요. 다 사랑했고 또 뭐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아끼는 고양이였으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한 번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음. 고양이는 한 번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 별로 못 느꼈고 그냥 같이 살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한 번은 누구의 고양이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로 태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 고양이로 태어난 거죠. 주인이 길고양이네. 없는 어? 길고양이. 네. 언제는 이제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도둑 고양이였던 것이죠.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멋진 얼룩 고양이였으므로 멋진 얼룩무늬 도둑 고양이였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 고양이는 숫고양이였거든요. 어.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엄청 유혹을 해요. 결혼하자고. 그런데 이 고양이는 되게 새침해요. 그리고 으스대요. 나는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새삼스럽게 이런 게 다 뭐 소용이 있어. 어, 나는 누구보다 나를 제일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서 으시대요. 그런데 이럴 때 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어, 눈앞에 이런 예쁜 고양이가 나타나요. 어, 그래서 또 이 예쁜 고양이 앞에서도 이제 으시되기 시작했죠. 어, 나는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그러니까 하얀 고양이가 "그렇니?"
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직, 너는 한 번도 안 죽어봤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안 죽어봤어. 라고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거야. 자기 앞에서 막 교태도 부리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 그런 생각이 없어. 어, 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또 막 자기가 이제까지 만났던 주인 앞에서 했던 행동들, 배웠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막 해요. 막 서커스도 막 해봤다가, 음, 막 음, 옆에서 그 털도 그루밍도 해봤다. 막 이래. 음, 음. 그런데 얘는 새처럼만이 아무 관심이 반응이 없네요.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관심이 없어. 음, 솔직한 태도로 네 곁에 있어도 돼? 라고 물은 거예요. 음, 얼룩고양이가. 음. 그러니까 하얀 고양이가 응 하고 대답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정을 꾸렸죠. 그런데 여기에 이 얼룩고양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음. 제일 내가 제일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고양이가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이제 독립을 했죠. 하얀 고양이는 조금 할머니 고양이가 되었어요. 라는 표현을 하고 고양이는 한층 더 부드럽게 야옹야옹 울었어요. 얼룩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얀 고양이가 먼저 떠났어요.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고양이는 100만 번이나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어느 날 낮에 고양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이 끝나요. 아, 뭐, 뭔지 모를 아무튼 좀 약간 먹먹함이라 해야 되나? 네. 뭐라 말로 뭔가 형용할 수가 없는데요. 어. 지금 어떤 이 상태를. 앞에 제가 사노요코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100만 번산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음, 누구의 고양이 이런 것보다 음, 오롯이 자기가 마음이 움직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 누군가와 오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떠났을 때 너무나 아프게 울어대고 이런 과정들이 다 스스로 선택되어진 자기 삶이었잖아요. 온전한 자기 삶.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양이가 계속 얼룩 고양이가 나 100만 번 태어났어. 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100만 번 만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그죠? 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냥 나는 나를 사랑해? 또 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난 관심 없어? 이렇게 계속 100만 번 태어나고 100만 번 살았던 고양이가 자기가 스스로 먼저 사랑하는 고양이를 음, 찾고 또 새끼를 낳고 또 그 사랑하는 고양이가 떠났을 때 내 감정을 음, 오롯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울음이 막 터트려지고 이게 진짜 나의 완성이 아닐까. 음. 온전한 완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거든요. 근데 그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계속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심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완성도가 생기지 않나라는 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노요코 작가가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뭔가 메시지가 되게 진하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는 좀 먹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왜 결혼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또 김미경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로 부모 되어주기. 막 이런 얘기 예전에 했었잖아요. 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 왜 사람은 결혼을 할까? 어른이 된다라는 게 대체 뭘까? 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세바시에서 진서연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음, 거기에서 진서연 배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나한테 부모가 돼주어 주는 작업을 한다고. 내가 내 엄마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니까. 어, 음, 내가 내 엄마라면 나한테 절대 몸에 해로운 음식 안 먹일 거고, 음, 어, 내가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가질 것이고, 그런데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내 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음, 이런 식의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나는 배우가 하게 됐어요. 음, 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결혼은 왜 할까? 응. 음, 내가 내 부모가 되어서 나를 잘 돌보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 끝에. 나는 성별이 여자니 엄마밖에 못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한테도 엄마도 있어야 되면 아빠도 필요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아빠를 만들어 주려고 결혼을 하나?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또 남자는 자기는 아빠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음, 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음,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나?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음, 그 다음에 되짚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남편한테 나를 돌봐달라고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나는 과연 내 남편한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줬나? 엄마가 자기를 챙겨주듯이 내가 그 음, 사람을 돌봐주었나? 음, 라는 생각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음, 내가 남편한테 요구하고 받았던 것들만 생각하고 음, 내가 해주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다 큰 어른이 나는 애들 돌보는데도 힘드는데 당신은 맞아. 어른이니까 혼자 잘 할 수 있는 거잖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밀쳐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음, 그렇다면 나도 우리 남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도 딸내미들 돌보느라고 와이프까지는 건사 안 해도 되는데 와이프까지 막 건사해가면서 어, 내가 막 혹사해가면 일 그만해라 하면서 막 옆에서 막 얘기해줘 가면서 그렇게 음, 돌봤던 것들이 어, 나는 내 역할에 충실했나? 라는 음.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참 새로운 관점이네요. 어. 그래서 음,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결혼을 한다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라고 하니까 "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백만분산 고양이가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해서 나 되게 힘들어. 음. 나 이만큼 했는데 너 왜 이만큼 안 해? 이런 음. 어떤 걸로 계속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아까 지인장님 말씀처럼 나에게 아빠가 필요해, 나에게 엄마가 필요해. 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내 남편에게 아빠 역할을 받았다면, 또 나는 남편에게 엄마 역할을 해줬나? 라고 그죠.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역할을 못했죠. 왜 예전에 김희경 강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 어.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게끔 음, 지지하고 지원하고 음, 돌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결혼을 해서 살고 40이 넘으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한답시고 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책도 사서 네, 읽고 음, 뭐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 수강해서 듣기도 하고 또 뭐 대학원도 갔고 그런 음, 식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내가 뭐 강의를 해서 금전적으로 했지만 남편이 동의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음, 부부가 아무리 따로따로 번 돈이지만 그렇다고 따로따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들은 아니니까. 음,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나는 내가 자기 계발하는 데다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쵸. 남편이 뭘 한다고 하면 "그거 꼭 필요해? 그 돈 꼭 써야 되겠어?" 라고 어, 생각하면서 어 한번 뜨끔하게 말을 하면서 오케이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워낙 스스로가 음. 좋아하는 걸 잘 찾아서 열심히 잘 하는 음. 캐릭터라서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양이가 뭐 나 이랬어, 난 나를 사랑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엄마 같은 보살핌을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려면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그 공간이 음. 좀 이렇게 있어야지만 그게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음.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공간이 없는데 아이가 들어와 오고 또 남편이 들어오고 이러면 나 스스로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도 그 둘째가 다음 주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덕분에 또 남편 덕분에 나라는 사람의 공간이 좀 많이 넓어져 있구나. 왜냐면 그 공간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던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만번상 고양이의 마지막 엔딩은 또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게 여운이 느껴지는 게, 어, 이제 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내가 알았으니 그 공간 안에 이제 누가 들어와도 어, 수용할 수 있고, 어, 보살펴 줄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이제는 조금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는 계속 100만 번, 나 100만 번 태어나고 100만 번 살았어 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새로 태어나고, 다시 잠들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게 계속 태어나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막 이거에 대한 그,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매일매일이 음.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이 새로운 날로 살아가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그렇죠. 만나고 음, 새로운 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그런 날이 반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음,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상황에 놓이려고 애쓰고 음, 또 그 상황들을 온전히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고 음, 그죠? 삶을 다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매일매일이 100만 번 사는 그쵸. 고양이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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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유명한 작가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책, 100만 번 산 고양이, 그리고 사노요코 작가님에 대한 소개도 먼저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이 사노요코 작가님의 에세이 책은 좀 한번 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되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어, 작가님의 글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에피 3 준비한 유명한 작가 시리즈는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를 할 건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해주신 지인당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